아침을 여는 증시 모닝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드릴 뻔했네요. 네, 우선 이 시간을 꽉 채워줄 전문가분부터 모셔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최동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강한 탄력 잃지 않고 또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2.16% 상승 탄력을 더 키워놨습니다. 3,059.58포인트에 현재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8% 오늘 2%대 강세 흐름 속에 있습니다. 925.19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1,265억 원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아까 한 30분 전만 해도 매도세를 이어가던 기관이었는데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가 정말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있는데 그만큼 연기금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결국은 매수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개인의 모습인데요. 현재 1,5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아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360억 원대, 외국인이 246억 원 각각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67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시총 1, 2, 3위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95% 상승하면서 83,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5%대를 넘었네요. 5.51% 급등하면서 14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V에 또 7조 넘는 투자를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더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1.74% 또 상승불 켜내면서 38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2.5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 오늘 1.7%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6%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2.18%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유럽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뜨면서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켭니다. 3.9% 강세 흐름 속에 29만 3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각각 3%대, 4%대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0.22%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제약사와 CMO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 시총 4위 종목으로 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만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0.17% 지금 약세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 오늘 또 강한 탄력 가져가네요. 에코프로비엠이 2%대 급등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6.26% 급등하면서 32만 2,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도 보합권을 좀 이제 벗어나서 1%대 상승을 켜내며 14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징주 첫 번째는요. 네, 철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 업종들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톤당 600달러 하던 연강판이 올해는 9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또 전기차의 부품 공급이 이어질 거다라는 사업 확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이 2.5% 상승하면서 1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엠텍이 상승장을 좀 더 키워놨네요. 14.57%, 14.58% 각각 상승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이제 연계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핵심 부품, 전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라는 평가로 이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 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노텍이 17% 급등하면서 2,4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10%대 급등세 이뤄내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도 6.54%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유니온까지 6.52% 오름세 속에 현재장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 이제 다들 쇼크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랬죠.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데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이 일단 인플레가 한 2% 정도 될 때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제 보통 이제 예측하면은 어떤 뭐 전문가들은 뭐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리 우려는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사실은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콩서부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에 더 영향을 받느냐, 뭐 중국에 더 영향을 받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은 네. 항상 보면 아침에 이렇게 좋다가도 이제 중국 시장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의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어제 보면 이제 어떤 거 우리 최근에 이제 또 박스권으로 약간 이제 조금 하향 조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개인들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대기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아마 급한 매물이 이제 거의 다 소화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사실 또 보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어제 급락이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면 또 이게 안 좋거든요.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관심주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철강주들이 좀 오르고 있고, 근데 네. 히토류 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이닉스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셨습니다. 하이닉스는 네. 분명히 올라가는데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들이 일단 구매하는 거를 좀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데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오르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우리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오늘이 뭐 회사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닌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 그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가지고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파생 상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워낙 우리 시총의 뭐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급등 급락을 뭐 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그 우리 파생 동향에 영향을 받고요. 물론 하이닉스도 뭐 시총 2 종목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덜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는 이제 회사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가 이제 가격, 뭐 D램 가격,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이제 시작이다. 그 슈퍼 사이클이 이제 2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이닉스도 이런 거 좋지만은 반도체 관련 주들, 부품이나 뭐 소재 장비 주들에서 우리가 계속 저가 있을 때, 좀 쌀 때 좀 많이 매수를 해두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 어제 또 보면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이 왜 어떻게 연기금의 매물을
개인들이 총알 받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불만이 나오니까 이제 어제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번 리밸런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워낙 이쪽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막 성토를 하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국민들이 일단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높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빠지면은 또 책임도 따르지만 지금은 거의 뭐 40일 연속 저기 매도를 하다 보니까는 좀 이게 심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은 좀 리밸런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는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약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연기금의 패턴은 항상 보면은 오전에 순매수가 되더라도 오후 되면 이제 순매도로 다시 바뀌는 게 전환을. 많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우리가 추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연기금이 계속 순매수를 기조를 유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좀 안정화되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장 초반 핵심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관전 포인트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파생하고 같이 연관을 보는데 사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현물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빠지지 않지만 선물에서는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어떤 프로그램 매매된 어떤 그 차익 실현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종목들은 한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르고 더 오를 것인가를 한번 지금부터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봐서는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코스닥도 지난번에는 하락할 때 어떤 그 밑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바닥이. 근데 어제 대충 이제 뭐 121선 근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의 경우에도 어제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단 3천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제 한번 3천선 장중에 타치하고서 하락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철강이나 화학, 뭐 자동차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애플이 이제 우리가 애플이 원래 이제 하청 업체가 폭스콘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폭스콘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거 외국사 자동차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폭스콘으로 또 가는 거 아니라 생각해서는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슈와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략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최동기의 이슈킹인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증권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장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이제 제가 이 프로 자체는 여기 제가 이제 뭐 화면에 띄었지만 이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권 시장의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좀 성공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교훈을 삼아서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략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 프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뭐 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 끝나면 오늘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까지 있어 다 마무리해 질 건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걸 하면서 제가 일제 시대부터 했거든요. 우리 네. 미드 거래소부터 뭐 쭉 이어져 왔는데 뭐 해방 우서부터 쭉 왔는데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투기가 많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었고 또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관이나 낙관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보면은 이제 여기도 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 항상 보면은 이제 폭등하고 폭락이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빠진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고 너무 오른다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범위가 강범위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를 다루는데 초기에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거의 뭐 마지막까지 왔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좀 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해방서부터 일제했는데 이제 2011년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이제 일부 했다가 오늘은 이어지는데 우리 2010년대 일단은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과거의 있었는지. 복습입니다. 일단은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6년간 장기 횡보 국면을 지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대는 이제 뭡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제 그랬죠. 경제 회복이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은 이제 어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생 상품, 그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단기 매매해가지고 일단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롱숏펀트라 가지고 꾸준히 일단은 뭐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중소형 테마주에 올인하는 게 이제 2010년대인데 우리가 이제 강남에 이제 아니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K-팝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또 이제 우선주를 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우량 우선주, 그다음에 이제 중국 특수 관련 화장품주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주에 관련해가지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작년에는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단기 폭락을 했지만 그렇죠. 바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4월 27일 날은 이제 그리스 신용등급이 정구수는 강등이 됐고 2012년에는 스페인이 구제금리 신청을 했고요. 2012년 7월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고요. 벌써 거의 한 9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3년 12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10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 6월에 우리나라 가격 제한폭이 지금 30%로 일단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의 FTA가 2015년 11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북한의 1월에 핵실험이 있었고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평창 올림픽이 2018년 2월,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하고 2019년 2월에 네. 싱가포르하고 하원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그 라임 자산형 펀드 판매 중단 조치가 2019년 9월, 그다음에 이제 작년 2월에 공매도 일단 그렇죠. 금지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 세계보건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2021년 1월 6일 올해죠. 드디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네, 이렇게 그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장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는 시간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미국의 금리 내용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미국의 금리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역사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일단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니까 역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사상 최저 금리 속에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2008년부터 15년 말까지 6년간 사실상 그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버냉키 의장을 이제 우리 헬리콥터 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연전 설립 후에 약 100년간 공급된 본원 통화 약 3.8조 달러 중에서 이분이 재임 중에 무려 78.4%를 공급을 했으니까 거의 뭐 100년 동안 공급된 어떤 그 자금의 80% 정도를 좀 투자 썼기 했네요. 때문에 네. 그다음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이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채권을 삼으로써 금리가 이제 낮춰지겠죠. 그래서 네.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한 건데 일단은 이제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반비례해요. 만약에 그렇죠. 이제 금리가 낮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지기 낮아지죠. 때문에 네. 이제 채권 시장에 이제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시점이 언제냐죠. 바닥이 언제냐인데 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 일단은 뭐 어떤 그 기준점을 얘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 우리가 이제 아베 총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이제 일본도 이제 경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베노믹스는 뭐냐면은 시중에 계속 돈이 넘치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경쟁력이 살아나느냐?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출 시장에는 유리하거든요. 네. 가격 자체가 이제 달러 베이스라지 약세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 가지고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어떤 정책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계속 이제 위안화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난을 친다. 네.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이제 뭐 환율 뭐 감시 뭐 이런 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이제 묶였었는데 조금 완화는 됐는데 보면 이제 뭐 우리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좀 항상 유호주의 감시 대상국이니까 그런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의 경우에 이제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해가지고 매월 13조 엔의 규모의 국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2012년 12월 저점 대비해서 2014년 5월까지 68% 급등을 했고 네. 뭐 작년부터 계속 니케이도 최고치를 갱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05% 그러니까 2014년 9월에 인하를 해서 매월 75조 원의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면서 2007년 상반기가 5% 수준, 2016년 6월엔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전에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또 양적 완화 축소 네네. 정책의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네네.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지금 살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또 제니 옐런 연준 의장 연준이요. 지금은 이제 그 장관이 됐죠. 장관이 그렇죠. 돼서 네.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해서 이제 시행 초기에는 85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2014년 12월까지는 매년 이제 100억 달러씩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로 출구 전략을 시행해서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3대 주수가 2007년 고점을 돌파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네. 다우지수가 1896년 출발 이래 118년 만에 17,0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박스권 덫에 빠졌어요. 그래서 4저 2고 해가지고 이제 활기 없는 경제 매검 증시해가지고 2011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년간 1,850에서 2,100포인트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전형적인 이제 횡보 국면을 반복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5년 동안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쳤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 잘못했어요. 2017년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주가 지수는 장기 박스권을 뚫고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럼 왜 이렇게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냐 보면 이제 저상정이죠.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결국에는 이제 저조했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보유고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우리 IMF 때는 이제 외환 보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네. 2014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680억 불, 세계 약 7위의 규모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보면 이제 환율에 있어서 수출 경쟁인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네.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국제 경쟁력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급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선진국 시장을 선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박스권 매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내수가 침체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점 대비 무려 20에서 4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가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해 가지고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보면은 작년 연말에도 보면 삼성차, 현대차만 올랐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뭐 2천이든 3천으로 뚫을 때 이런 그 대형 우량주들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3,000포인트 가는 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LG화학도 1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2,000포인트 올 때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제가 이제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 3,000포인트에도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그 종목들이 일단 1조를 했다. 네. 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로 개인의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좀 위축이 되면서 투자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인 네, 거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상승을 했다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어제 이제 장중에 한 터치 밑으로 갔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박스권이 있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해요. 네. 이게 이제 뭐 1년도 아니고 뭐 거의 5년 동안이니까 이제 박스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박스권 장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바이오 쪽은 어떤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신약 개발 실패해가지고 가짜에 떠오는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제 가짜 백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추럴 엔도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2015년 4월에 이제 건강식품 제조업체는 내추럴 엔도토 주가가 91% 급락을 했는데 보면 4월 17일 날 91,200원인데 5월 22일 날 무려 8,550원. 그러니까 뭐 네. 거의 10분의 1 된 거죠. 1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짜 백소인 2억 우피소를 사용을 했다. 해서 이제 논란 중에 또 이러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든가 연구소장, 영업본부장은 주식을 팔았어요.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게 발생해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가 부인을 했어요. 뭐 부인하면서 뭐 언론 플레이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런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하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제 회사에 이제 보면은 회사에서 분명히 이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회사 말을 믿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그냥 초반에 바로 팔고 나와야 돼요. 네. 이거를 뭐 미련을 갖다가는 뭐 10분의 1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면 우리가 정부하고 맞서지 마라. 우리가 뭐 떨어지는 칼날에 맞서지 말라듯이 네. 이 정부하고는 맞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좀 내가 당장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정리를 해야 된다. 네. 항상 보면 이제 파동이 3번이 있어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게 세 번째는 진짜거든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빠졌다 올라왔다 하다가 이제 세 번째는 진짜 급락하기 제대로.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은 항상 어떤 그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있어서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그 3차까지 간다 보시고서 일단 1차에 조금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네. 바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지난번에도 팁입니다. HLB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앵커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HLB를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하한가 방송할 때 하한가 팔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내일 정도에 만약에 매수세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날 바로
저기 반등을 했어요. 물론 네. 이제 9만 원 하던 게 이제 빠져가지고 올라왔는데 8만 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때 매도 시점인데 아마 지금 못 팔으신 분은 지금 그 이하의 이제 가격일 거예요. HLB가 지금 6만 2천 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분명히 리바운딩이 올 때는 뭐 6만 원에 또 5만 원에 또 팔아야 된다 해서 그날 마침 8만 원까지 왔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 파신 분은 지금 지금 뭐 6만 원대니까 30% 정도 이하 또 그렇죠. 하락을 한 거고요.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내추럴 엔도톡 외에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2015년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뭐 신라젠, 헬릭스 뭐 있어가지고 이제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합니다. 2018년 2월에 932포인트 하던 게 2019년 8월에 무려 540포인트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42% 폭락을 했는데 지금도 코스닥 지수는 아마 이 지수대일 거예요, 현재. 그렇죠? 네, 그렇죠. 오른 게 없네요. 그다음에 네. 코오롱 TCG는 이제 2019년 6월 1일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 여부 절차가 진행 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또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항상 그때 우리 2016년대는 HLB하고 신라젠이 이제 양대 쌈맥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래가지고 네. 이제 신라젠이 비쌌다가 뭡니까 HLB가 비쌌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네. 신라젠이 2016년 12월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죠. 그래서 네. 상장 1년 후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무려 2017년 2월 20일에 8,900원에 됐는데 11월 20일에 15만 2천 원. 단기에 열흘 빼고 올라간 거예요. 신라젠이.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겠죠. 뭐 그렇죠. 9,000원에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이 그쵸. 종목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폐사백인데 결국에 이제 폐사백이 어떤 무용성 평가와 임상 중단 권고하면서 이제 2019년 9월에 이제 7,820원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이때 그러네요. 보면 이제 그 회사 임원은 또 팔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에 매매 거래가 중지가 됐고 현재는 이제 개선 기간 부여 중인데 종료일은 2021년 11월 30일.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거 제약 바이오는 보면은 이제 이게 검증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 지금 상장된 업체도 많지만 지금 뭐 코넥스소프트 비상장 기업의 제약 바이오가 엄청 많아요. 네. 다들 뭐 신기술 하는데 그냥 다들 이런 또 신라젠이나 뭐 뭡니까 셀트리온 같은 희망을 갖고서 지금 이제 계속 연구들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제 비상장 그 회사에 투자를 할 때도 액면가에 보통 뭐 100배, 200배는 기본이에요. 아, 근데도 사람들이 모여. 왜 제약 바이오는 이제 항상 그런 뭔가 슈팅이 기대를. 나는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저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투자 스타트업 하는데도 뭐 50배, 100배, 200조를 주고 들어온 거를 봤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그런 거 뭐라 하나 브로커라는 컨설팅 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 바이오 아니면은 자금이 안 들어온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어떤 과거의 기대. 어떤 이제 네. 기대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새도 뭐 엄청 많을 겁니다. 바이오 네, 계속 그렇겠죠. 상장이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네이처럴 엔도텍 주가예요. 아, 이게 9만 1,000원 같은 게 거의 뭐 2,000원부터 간 거고요. 네, 차트만 봐도 가슴이 네, 아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거의 42% 하락한 거 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코오롱 티슈진 이것도 뭐 거의 5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뭐 8천 원대인데 이제 매매 거래 중지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젠도 마찬가지 15만 원 네. 갔던 게 지금 뭐 매매 거래 중지 12만 원 됐고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제약주 관련주가 다 하나같이 이제 차트가 하방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보유 종목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렇게 저런 차트를 그린 뭐 부분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전략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10배 오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10배까지 남기고 판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써 막 이렇게 한 10%만 올라도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10배까지 오른 거는 우리가 결론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조금 피를 오르다가 말리죠. 한번 네. 딱 흔들면은 딱 팔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주는 꼭 남겨놔요.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보는지. 역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어떻게 뭐 한 개를 남겨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 계십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네. 이슈가 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죠. 그리고 또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또 일본하고 이제 무역 껴있죠, 마찰이 우리는 코스피 또. 하라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장이 일시적 상승 후에 이제 횡보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9년간 장기 횡보하다는 코스피 지수가 2018년 1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무려 2,87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네. 2019년 말까지는 다시 이제 횡보 하락이 이제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주시장이 이제 침체된 배경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수출이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화웨이 제재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우리 트럼프 정부가 이제 무역 관세를 그랬죠.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또 무역 분쟁에도 2019년 7월 1일 필수 소재 이제 상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반시장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해서 투자가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우리가 2017년 3.1%였다가 2018년은 2.9%, 네. 2019년은 2%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락하는 했죠.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보면 여기 나오는 애들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파생 상품하고 선물 옵션 매매 전략을 했고 이제 공매도와 대체 거래를 했는데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제 네. 대체 거래도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이제 파생 상품에서 이제 선물 옵션 해가지고 합성 전략으로 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옵션에 이제 선물이나 옵션에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선물이 거의 뭐 4조 원 정도 순매도 보고 있고 외국인인데 오늘 아침에 3천억 정도 이제 환매수 들어와서 약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 항상 선물 옵션 이제 그거를 같이 봐야 돼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이제 어떤 고수들의 영향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선물이나 옵션 만기될 때는 이제 그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충적인 흐름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간은 이제 롱숏 펀드 이게 이제 뭐 롱은 매수고 숏은 이제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전략을 네. 하고 이제 단기 차익이 목적인데 개인들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학개미가 된 거죠. 네. 해외 직접 투자가 돼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후강통이 시행된 게 2014년 11월 17일인데 중국의 본토 주식의 주식이 이제 활발히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남북 테마주가 이제 또 부상이 됐어요. 아까 이제 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그랬죠. 정상회담 네, 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6월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가 되고 이제 철도 차량 관련주들이 올랐죠. 이제 네. 유라시아 철도 관련 이제 북한의 철로와 이제 철도 차량을 교체한다라 했는데 이제 대우에일이 이제 철도 차량 제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 1월에 1,150원 하던 게 와. 이제 6월에는 무려 엄청 올랐어요. 8,900, 거의 뭐 9배가 올랐죠. 네. 뭐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부산 산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거는 이제 자회사가 태명실업이라고 철도 밑에 까는 그 레일 밑에 까는 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 이 회사가 해서 거의 7배가 올랐어요. 부산 산업이. 그래서 와. 그때 이제 히트주가 이제 부산 산업인데 네. 이해가 안 가죠. 아하. 그렇죠? 레일도 네. 아니고 침목 밑에 회사인데 나무를 까는 건데. 그 네. 회사가 이제 있다고 해서 자회사 했다. 지금 이제 부산 산업이 이렇게 테마주로 해가지고 7배 올랐는데 하여튼 그 2018년에 히트 종목이 이제 부산 산업이죠. 네. 그다음 이제 현대 로템은 뭐 철도 차량을 생산하니까 뭐 3배 정도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되죠. 네. 주가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대우에일이 이제 6,900원까지 올랐다가 쭉 네. 올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당이나 이제 증자했을 때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단기간에 지금 이제 다시 거의 이제 원위치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무려 이제 2만 또 하던 게 25만 원까지 올랐죠. 지금도 그래도 막 14만 원 유지하니까. 저런 거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산업까지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네.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지금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대북 관련주들이 또 언제 또 테마를 형성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3월달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거의 이제 또 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또 이슈를 터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남북 경협지도 한번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남북 그다음에 경협지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가스관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 가지고 동양 철관이 5.5배, 그다음에 네. 이제 하이스트리 3배,
대동스틸이 2.7배. 그러니까 이제 다 남북 관련주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도로 건설로 해가지고 현대건설 우선주가 8.2배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대아TI가 4.6배, 한국석유가 2.9배, SG가 2.7배 올랐고 기타 이제 보면은 뭐 자원개발, 비료, 뭐 종자, 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전부 다 대북 북한 성전, 관련한. DMS 네. 터지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전기 관련주들이 오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네. 어떤 대북주 면에서 봤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아. 이제 뭐 어떤 전기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와트가 일정치가 않아요. 전압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하니까는 저장 장치에 갖다가 그거를 이제 압력 그 전압을 네. 일단 동일화해서 보내지니까 이제 그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겠죠. 이게 이제 ESS 그 전기 저장 장치가 중요하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원자력이나 이런 게 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한번 또 대북주가 또 오르면서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이번 또 아. 새로운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같이 유심히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함께 관심 그다음에 이제 가져보시길 향후에도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 2018년 같은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워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네, 오를지 모르니까. 그럼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경협주 주가 상승을 보면은 현대건설 우선주가 8.2배, 네. 대우에일이 8.1배, 부산산업이 6.9배, 동양철관이 5.5, 대아TI 4.0, 성신양이 3.6, 해인이 또 올라왔어요. 해인이 이제 히토류 네. 관련이 또 올랐고 하이스틸, 네. 가스관 해가지고 3배씩, 그다음에 한국석유, 대동스틸, SG, 스페코, 동일제강 이렇게 했는데 스페코는 사실 보면 이제 오히려 방산주로 들어가는데 네. 이게 또 남북 경협주로 또 해가지고 2.5배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네, 한번 그러네요.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 포착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뭐 그렇죠. 뭐 어떤 테마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테마나 뭐 요새 건설주는 그래도 뭐 또 계속 호재가 있으니까 뭐 네. 현대건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도 우리가 이제 뭐 매수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테마로 형성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역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예, 점 다시 예. 한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이제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됐는데 일단 2019년 12월에 이제 중국이 세계 보건구에 이제 보건기구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다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이제 맞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쇄 조치 딜레마가 이제 계속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거의 이제 마비 상태가 되면서 뭐 그렇죠. 항공이라든가 여행, 외식, 이제 숙박업이 거의 이제 초토화가 됐어. 네, 뭐 5분의 1 토막도 되고. 네, 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말을 많이 정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좀 이렇게 반기를 드는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선거 때까지도 이제 좀 완화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접종을 네. 해야겠죠. 지금 네. 보면 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앞서가는 나라 같고 이제 미국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이 돼야 되냐 생각이 되는데 이미 주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된 거죠. 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뭔가 뭐 여름에는 좀 우리가 마음 놓고 휴가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불안 공포로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 달러하고 이제 금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유가는 이제 주가랑 마치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도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을 하기 시작했으면서 GDP 성장률을 6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4.9%로 하향을 했고요. 네. OECD도 일단은 8월에는 5.2% 마이너스로 그렇습니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공포가 주시장을 지배하면서 투매가 발생이 됐죠. 세계 주시장이 연초 대비 2달 만에 34% 폭락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거의 3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2270 갔던 게 3월 19일 날은 무려 143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빠졌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증시의 이제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다우가 이제 38%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네. 나스닥은 32%, S&P가 35%, 음, 유럽의 스탁 50 지수는 무려 40%가 빠졌고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네. 이제 니케이 지수 220은 32%,
중국은 좀 덜 빠졌어요. 15% 네. 빠졌고 대만의 과거는 30.1%, 우리나라 코스피는 30.8%, 코스닥은 39.4%.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 코스닥이 이제 빠졌네요. 좀 더 네.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V자 반등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동학 개미 운동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정책 금리를 1.75에서 2.0을 0점에서 0.25%까지 이제 인하를 했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1.5%인 기준 금리를 두 차례 걸쳐서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신속하고 과감한 우리나라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경제가 점진적으로 안정되었으며 폭락한 증권 시장도 경제 회복 기대로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동학 개미 운동, 우리나라가 2020년 3월에 PBR이 0.6배니까 싼 거죠. 보통 이제 그러네요. 1배가 네. 이제 기준으로 PBR은 이제 보죠. 청산 가치거든요. 네.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과연 이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PBR이 1이 하면은 당장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남는 건 있겠지만 사실 뭐 또 기업을 또 분석해 보면 또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겠죠. 네. 우리가 이제 뭐 PBR 그때 우리 뭐 기준으로 혁명도 일로 보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준은 1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됐죠. 주 연령대가 이제 20대, 40대 초반. 네. 그래서 보면 요새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안 썼지만 이제 뭡니까? 병정개미 들으셨나요? 병정개미? 네. 아시구나. 군인들. 예. 군인들이 이제 뭐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허용이 되면서 이제 일과 끝나고 3시간 동안은 쓸 수 있다니까 이제 네. 그 시간에는 주시장이 안 열지만 이제 예약 매매를 통해서 네.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많이 주시장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이 되고요. 너도 나도 주식 네, 시장에 그런데 관심을 외국인의 갖는. 매도 물량 25조,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제 전부 다 흡수를 했죠. 네. 그래서 부동산 규제 대책도 이제 부동자금의 중수입에 기여했는데 이거는 뭐 규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주식으로 몰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이제 V자 반등해서 이제 위기는 곧 기회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마이너스 성장보다 향후 기저 효과가 높아질 경제 성장을 기대해서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조치가 이제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출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약탁금이 2002년 초에 28조 5천억에서 현재 65조 2천억대. 지금 이제 2021년에는 이제 1월 27일 날 올해죠. 70조를 한동안 이제 돌파했다가 네. 지금 이제 65조 원대로 이제 내려왔고요. 신용 잔고도 이제 20년 작년 9조 2천억대에서 지금 이제 약 2배 늘은 21조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정개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이제 3천을 돌파하면서 이제 3천 네. 시대에 왔는데 과연 이제 3천 포인트가 유지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유지된다고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3월에 1,439포인트 했다가 거의 1년 만에 이제 2배 이상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니까 항상 교훈은 뭐냐면은 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급락이 경제 외적인 거는 뭐 정치적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반등이 되는데 네. 만약 급락을 하는데 경제 지표라든가 이게 침체가 될 때는 회복하는데 보통 2, 3년 걸린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향후에 만약 급락이 왔을 때 이게 진짜 경제 영향으로 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빠지는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급락이 나왔을 때 외부적인 환경에서 빠졌다면 무조건 정리를. 정리가 아니라 사야죠. 그때는 사야 된다. 그렇죠. 네네. 외부 요인으로 빠졌을 때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못한 점도 있고 뭐 제가 그래도 열심히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네. 일단 마무리가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희 뭐 오프닝 벨 2부와 함께 시작하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또 목요일에 증권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장세 흐름을 파악해 보는 시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얘기를 그쵸. 들은 거였는데 네네.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님과 또 오프닝 벨 2부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뭐 한 말씀 더 정리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쇼크로 인해 가지고 뭐 투매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다행히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는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항상 그래도 주식시장은 그 뉴스라든가 네. 어떤 경제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뭡니까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뭐 펀드 이런 것도 간접 투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신 분들은 이제 항상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동향, 그다음에 이제 환율 동향 이런 걸 보면서 대처를 하시면 뭐 일단은 좀 성공 확률이 높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프닝 벨 2부도 오늘 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대응 잘 세워 나가시기를, 대처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